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방 기기를 틀어서 일반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컨텐츠를 하는 창현거리 노래방 채널에 수많은 영상들이 내려가면서 이 채널이 저작권 때문에 영상들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현거리 노래방에서 저작권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커지자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죠. 태진과 금영 같은 회사들과 저작권 문제 전혀 없다. 다 허락받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저작권료 다 내고 있다. 영상을 내린 것은 지금 반주 회사랑 뭔가를 조율 중에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언급을 한 것은 이 문제와는 다른 내용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 유튜브에서 음원을 창현거리 노래방처럼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런 컨텐츠는 저작권 문제가 없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남들은 음원 조금만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작권 경고가 걸려서 영상에 제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음원을 사용하는 컨텐츠를 함에도 한 달에 억 단위의 유튜브 수익을 올릴 수 있냐라는 것이 질문들의 요지였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곡을 사용하면 이렇게 아예 음소거가 되거나 차단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용 가능하긴 한데 수익을 못 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어떤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영상을 PC로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설정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곡마다 설정이 다른 이유는 이 곡의 저작권자가 설정한 값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걸 전부 말씀을 드리려면 한 30분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창현거리 노래방과 같은 컨텐츠로 영상을 정상적으로 업로드하고 정상적으로 광고까지 포함해서 플레이가 됐을 때 발생하는 그 광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네요. 맞죠? 자, 창현 노래방처럼 반주기 음원을 틀고 누군가가 부른 노래를 편집해서 업로드하면 발생한 유튜브 광고 수익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유튜버가 다 받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권자랑 유튜버랑 나눠 가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저작권자가 다 가져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유튜버가 유튜브 광고 수익을 다 받는 경우는 그 음악 사용이 공식적으로 무료인 경우, 그리고 유튜브에 등록이 아예 안 된 경우, 또는 등록은 됐는데 이 영상에 들어간 음악이 잡음이 섞이거나 변형 또는 편집이 돼서 AI가 못 잡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저작권자가 유튜버 또는 그 유튜버가 속한 MCN 회사랑 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유튜브 안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은 유튜버가 일단은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수익 중 일부분을 뭐 계약 관계에 따라서 떼줄 수 있겠네요. 수수료 형식으로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수익을 저작권자랑 유튜버랑 나눠 갖는 경우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어떤 곡이 커버 같은 걸 포함한 리메이크된 곡일 경우에는 저작권자랑 유튜버랑 수익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막 아무 곡이나 커버한다고 해서 다 수익 공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공유가 되는 곡도 있고 안 되는 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튜브 정책을 보시면 일부 곡의 경우 노래방 녹음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면 수익 공유 기회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창현거리 노래방 채널처럼 노래방 음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 공유의 기회가 곡을 스스로 리메이크했을 경우보다는 더 적을 것입니다. 수익 공유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식으로 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곡마다 설정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튜브 광고가 플레이돼서 발생한 수익을 전부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처럼 아무리 커버를 했다고 해도 수익 공유를 설정할 수 없는 곡이라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사용을 허락을 하고는 있는데 이 곡으로 수익을 유튜버가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상에는 여기 설명대로 광고가 달리긴 하는데 이 수익은 전부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창현거리 노래방 채널에서 자신이 유튜브에서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이 두 번째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 같네요. 이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설정한 대로 광고 수익을 일부 나눠 갖거나 또는 전부 다 저작권자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작권 문제 없이 해당 음악을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이창현 씨가 수익을 공개한 영상을 봤는데 전부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는 유튜버가 수익을 전부 가져가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 저작권료를 냈다는 것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 채널에서 사용한 모든 곡에 대해서 유튜브가 감지를 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다른 저작권자들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만 갖고는 이창현 씨처럼 엄청난 수익을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수익을 얻을 수 없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랑 수익 공유를 할 수 있긴 한데 노래방 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익 공유 버튼이 안 나오는 곡이 특별히 더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결국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창현거리 노래방처럼 금영이나 TJ 같은 반주기기 회사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 같네요. 이창현 씨가 여기에 대해 언급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잡음이 섞여 들어가니까 유튜브에서 감지를 못해서, 또는 아예 해당 반주기기 음원이 유튜브에 등록이 안 됐다면 수익을 통째로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건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국내 저작권법 상이든 유튜브 상이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나도 해보겠다 해서 새로 유튜브에 발을 들이는 분들은 시작부터 굉장히 힘든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거리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노래시키고 그중에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나도 조회수 떡상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엔 이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컨텐츠 같습니다. 이 컨텐츠로 결국 수익을 어느 정도 내려면 저작권 때문에 결국 금영이나 태진 같은 회사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텐데 굉장히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창현 씨는 선점 효과를 굉장히 잘 누리고 계신 것 같네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창현거리 노래방과 같은 컨텐츠를 하면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냐를 다뤄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어떠신가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안 궁금하셨다고요? 그럼 더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궁금하지도 않는데 여기까지 보신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올린 노땅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방법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